미국 플로리다의 그림 같은 호숫가. 평화로운 이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한 미국인 수의사, 데이비드 파커입니다. 그는 아내가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 한 마리를 그저 말 안 듣는 똥개라며 무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어린 딸이 거대한 악어의 입 앞으로 끌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을 때 그가 무시했던 바로 그 똥개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훈련된 복종을 뛰어넘는 가슴으로 지켜내는 진짜 충성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편의 감동 드라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가슴 뛰는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전파상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인 전문가의 오만한 편견을 박살낸 진돗개 미르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파커. 미국 플로리다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자 동물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동물행동학자입니다. 제게 개라는 존재는 아주 명확한 분석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개는 반복적인 훈련과 명확한 서열 정리를 통해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다고 믿었죠. 제 병원에는 점원 shepherd나 말리노이즈처럼 주인의 명령에 칼같이 복종하는 우수한 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제 세계에 어느 날 아주 골치 아픈 불청객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 사라가 한국 여행에서 데려온 진돗개 미르였죠. 사라는 여행 작가입니다.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사람이죠.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뜬장에 갇혀있던 미르의 깊은 눈빛에 반해 무작정 구조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미르를 봤을 때의 그 찝찝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얀 털에 쫑긋 선 귀, 말려 올라간 꼬리. 겉모습은 그럴싸했지만 녀석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 어떤 개와도 달랐습니다. 복종이나 애정이 아닌 마치 제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무심하고 독립적인 눈빛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미르는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앉아 라고 명령하면 녀석은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간식을 들고 손을 외쳐도 그깟 간식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죠. 저는 미르의 이런 행동을 고집불통과 사회성 부족으로 규정했습니다. 아내 사라는 제게 늘 이렇게 말했죠. 데이비드, 모든 개를 당신의 교과서에 끼워 맞추지 말아요. 미르는 생각이 깊은 아이일 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생각이 깊다고요? 저건 그냥 주인을 우습게 아는 멍청한 고집일 뿐입니다. 저는 미르를 포기했습니다. 그저 마당 구석에서 조용히 밥이나 축 내는 존재감 없는 개로 취급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똥개 취급했던 바로 그 녀석이 머지않아 제 딸의 목숨을, 아니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얼마 후 저희 가족은 플로리다의 한적한 호숫가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 넓은 마당. 제 딸 릴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동네 주민 한 명이 다급하게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파커 씨, 큰일 났어요. 당신 집 뒤 호수에서 거대한 악어가 나타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정말로 집채만 악어 한 마리가 유유히 호숫가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답게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사람을 불러 마당 둘레에 사람이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철제 울타리를 쳤고 가족들에게는 절대 호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죠. 그런데 그때부터 미르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하루 종일 울타리 옆에 앉아 마치 감시탑의 보초병처럼 호수 쪽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유 없이 낮게 으르렁거렸죠. 저는 미르의 행동을 단순한 영역동물의 경계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 녀석도 자기 구역에 경쟁자가 나타나니 긴장은 되나 보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악어는 점점 더 대담해져서 이제는 아예 울타리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입을 쩍 벌리고 일광욕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가족을 향한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죠. 그때부터 미르는 제 딸 릴리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릴리가 마당에서 그네를 타면 그네 밑에서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고 릴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극도로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으르렁거렸죠. 저는 미르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라, 저게 좀 봐. 저건 과잉방어야. 저러다 악어를 자극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럴 때일수록 걔는 전문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미르를 아예 실내에 있는 캔넬에 가둬두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사라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데이비드, 제발. 미르는 지금 릴리를 지키려는 거예요. 당신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지키다니. 저건 그냥 통제 불능일 뿐이야. 내 방식대로 하겠어. 결국 그날 저와 사라는 미르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저는 끝내 제 고집을 꺾지 않고 미르의 목줄을 채워 현관 옆 작은 창고에 묶어두었습니다. 미르는 창고 안에서 아주 슬픈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플로리다의 햇살은 유난히 따가웠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내 사라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7살 난 제 딸 릴리는 마당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빨간색 고무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릴리가 공을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는지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울타리를 훌쩍 넘어 호숫가 근처 풀숲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릴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뒤뜰로 통하는 작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며칠 전 잔디 깎는 기계를 옮기느라 열어두고 깜빡 잊고 잠그지 않았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릴리 안 돼. 주방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본 사라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보았죠.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릴리가 풀숲에서 공을 집어드는 순간 바로 옆 수면이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며 폭발했습니다. 늪지의 포식자 2미터가 훌쩍 넘어 보이는 거대한 악어가 물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악어는 릴리를 향해 마치 어뢰처럼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그 거리가 불과 10미터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사라의 날카로운 비명이 정원의 공기를 갈랐고 릴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동물 전문가로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최악의 상황. 하지만 막상 제 딸에게 그 일이 닥치자 제 몸은 납덩이처럼 굳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여야 해. 딸을 구해야 해.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소리치고 있었지만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악어의 쩍 벌어진 입이 제 딸의 작은 몸을 삼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나무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얀 섬광 하나가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창고에 묶어두었던 바로 그 녀석, 진돗개 미르였습니다. 미르는 묶여있던 목줄을 힘으로 끊어내고 부서진 문틈을 비집고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미르는 번개처럼 마당을 가로질러 릴리와 악어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하지만 미르의 행동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녀석은 무모하게
악어에게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대신 미르는 악어의 시선을 오직 자신에게만 고정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르는 미친 듯이 지저대며 악어의 주위를 원을 그리듯 맴돌았습니다. 악어의 신경을 교란시키고 릴리에게서 관심을 떼어놓으려는 아주 영리한 행동이었죠. 거대한 악어는 눈앞에 작은 개가 성가시다는 듯 육중한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미르는 재빠르게 몸을 날려 그것을 피하고 다시 악어의 시야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악어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놈은 릴리를 포기하고 성가신 미르를 향해 방향을 틀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미르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녀석은 악어의 공격을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한 뒤 그대로 몸을 날려 악어의 가장 취약한 부위 중 하나인 꼬리 부분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악어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거세게 흔들며 미르를 떼어내려 했지만 미르는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마치 닻을 내린 배처럼 악어의 움직임을 필사적으로 봉쇄하고 있었죠. 미르가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저도 마침내 공포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가 릴리를 끌어안고 울타리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에 살아도 정신을 차리고 집 안으로 달려가 당국에 신고 전화를 했죠.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미르는 단 한순간도 악어의 꼬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미르의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요. 이 녀석이 호숫가를 보며 으르렁거렸던 것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릴리의 곁을 맴돌았던 것은 과잉 방어가 아니라 가장 약한 존재를 지키려는 숭고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르가 보여주는 이 영리하고 용감한 싸움은 훈련된 복종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들끓는 충성심 그 자체였습니다. 제 오만한 편견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플로리다 야생동물관리국 차량과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마취총을 이용해 악어를 제압하는 동안 저는 미르에게 달려갔습니다. 악어의 거친 저항에 미르는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옆구리는 악어의 이빨에 깊게 패여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다리는 절뚝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녀석은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제 품에 안긴 릴리가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듯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미르를 그대로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미르, 내가 틀렸어. 내가 다 잘못했다. 널 몰라봐서 정말 미안하다. 제 눈물이 미르의 하얀 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르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우고 제 동물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른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미르의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취제를 놓고 상처 부위의 털을 밀고 소독을 하고 찢어진 피부를 한 땀 한 땀 꿰매는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수술을 하는 내내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수의사로서 수천 번의 수술을 집도했지만 이렇게까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두려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르의 상처는 제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악어의 이빨이 근육층까지 파고들어 하마터면 내장까지 손상될 뻔했죠.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미르는 현장에서 즉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녀석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 딸을, 우리 가족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난 미르가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아내 사라가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 탓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탓이야. 내 오만함이 미르를, 그리고 릴리를 위험에 빠뜨렸어. 나는 전문가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던 거야. 저는 며칠 전 미르를 창고에 묶어두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미르의 그 슬픈 눈빛이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 소파에서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미르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제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생동물관리국의 한 직원이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해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스탠튼이라는 이름의 그는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악어 관련 사건만 처리해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회복 중인 미르의 상처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맙소사, 상처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요. 2미터가 넘는 수컷 악어에게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싸워서 주인을 지켜내기까지 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젯밤의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미르가 어떻게 릴리와 악어 사이를 막아섰는지, 어떻게 영리하게 악어의 시선을 돌리고 약점을 공략했는지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마이클 스탠튼은 잠시 말을 잃더니 깊은 경의가 담긴 눈빛으로 미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커 박사님, 저는 수십 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개들을 봐왔습니다. 악어에게 물려 죽은 개도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주인, 특히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영리하고 또 용감하게 싸우는 개는 제 평생 처음 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사님, 이건 그냥 개가 아닙니다. 이건 가족을 목숨 걸고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제가 장담하죠. 도대체 어느 나라 개입니까? 그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입니다. 마이클 스탠튼은 진돗개라는 이름을 몇 번 되뇌더니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진돗개 오늘 확실히 기억해둬야겠군요. 이런 개를 키우는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그가 돌아가고 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수호신이라는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훈련으로 통제되지 않아도 가장 원초적인 위기의 순간에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는 존재.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동물행동학 교과서들을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켜고 진돗개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한반도의 섬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견종에 대해 저는 이제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병원 일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진돗개에 대한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자료들을 찾아 읽었고 한국의 진돗개 전문가들과 화상 통화를 하며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진돗개가 수천 년 동안 한반도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주인과 함께 사냥하고 집을 지키며 살아남은 생존의 역사. 그 과정에서 유전자에 깊이 각인된 오직 한 주인과 그 가족만을 섬기는 놀라운 충성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경이로운 지능. 제가 미르에게서 봤던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제가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는 미국 최고의 수의학 저널에 글을 한 편 보냈습니다. 제목은 훈련된 복종을 뛰어넘는 한국 진돗개의 원시적 충성심과 지능적 방어 행동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그것은 학술적인 칼럼의 형태를 띤 저의 솔직한 고백서였습니다. 저는 그 글에서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개들을 판단해왔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똥개라고 무시했던 진돗개 미르가 제 딸의 목숨을 구하고 제 그릇된 신념을 어떻게 박살내주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저는 칼럼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평생 개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복종이야말로 인간과 개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의 진돗개는 내게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다. 진짜 충성심은 간식이나 칭찬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며 반복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교감 속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함께 지켜내겠다는 숭고한 약속이었다. 진짜 충성심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지켜내는 것이었다. 제 칼럼이 발표되자 수의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의 오랜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제가 감상에 빠져 전문가로서의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고백에 공감하며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놀라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물병원에는 진돗개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죠. 저는 더 이상 개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르는 제게 존중과 신뢰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미르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녀석의 옆구리에는 영광의 상처처럼 긴 흉터가 남았지만 걷고 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퇴원하던 날, 저는 미르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구워주었습니다. 미르는 여전히 예전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스테이크를 먹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빛이 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미르는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릴리의 곁이었죠. 릴리가 그림책을 읽으면 그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고 릴리가 잠이 들면 침대 밑에서 밤새 보초를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 비친 미르의 모습은 더 이상 과잉 방어적인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믿음직한 릴리의 수호 기사였습니다. 저와 미르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명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미르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미세한 꼬리의 움직임, 쫑긋거리는 귀, 각도,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놀랍게도 제가 마음을 열자 미르도 조금씩 제게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녀석은 제 발밑에 다가와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제가 미르, 이리 와 하고 부르면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고 제 곁으로 다가와 주었죠. 그것은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마당에서 뛰노는 릴리와 미르를 보며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사라, 당신이 옳았어. 내가 정말 어리석었지. 사라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데이비드. 당신은 이제야 진짜 전문가가 된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동물을 이해하는 진짜 전문가 말이에요.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릴리의 곁을 지키고 있는 미르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 위대한 생명체에게 진 빚을 갚으며 살겠다고. 그리고 전 세계에 진돗개의 위대함을 알리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플로리다의 호숫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악어는 당국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고 우리 동네는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수호천사 미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동물행동학자로서의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저는 훈련이 아닌 교감에 대해 연구합니다. 특히 진돗개처럼 인간과의 깊은 유대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고지능, 견종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개를 미르처럼 용감하고 충성스럽게 키울 수 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랑하고 믿어주고 존중해 주십시오.
진정한 충성심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미르와 함께 호숫가를 산책합니다. 미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보폭을 맞춰 걷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가장 완벽한 교감일 겁니다. 며칠 전은 릴리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릴리는 선물 받은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미르의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아내 사라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라, 고마워. 당신이 한국에서 데려온 건 그냥 평범한 개가 아니었어. 당신은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를 데려온 거야. 아내는 말없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플로리다의 따스한 햇살이 릴리와 미르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평화와 행복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 한반도의 작은 섬에서 온 이름 없는 개 한 마리가 제게 선물해준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미르를 진돗개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제게 미르는 그저 미르입니다. 국적이나 품종을 뛰어넘어 제 삶의 일부이자 제 영혼의 파트너가 된 존재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당신을 지켜보는 미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강아지일 수도 혹은 고양이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품종이나 훈련 수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눈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귀 기울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장 위대한 용기와 사랑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존재로부터 온다는 것을요. 한반도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 머나먼 플로리다의 호숫가에서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꾼 진돗개 미르. 이 녀석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가장 큰 위험 앞에서 기꺼이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곁에 반려동물을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해주세요. 내가 내 가족이라서 정말 고마워라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국인 전문가의 오만한 편견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진돗개 미르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르의 용감한 행동은 우리에게 진정한 충성심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우리 주변의 동물들, 그리고 우리 고유의 품종 속에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숨어 있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감동 전파상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